묻고 따지고 파헤치는 쟁점 토론 다짜고짜 2부에도 최원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 이호동 경기도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12월 3일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의 결정을 옳고 그름을 넘어서 지난 1년 한국 사회는 긴장과 불안, 제도적 공백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대한민국 지난 1년 무엇을 배웠고 또 나아갈 이정표는 어떻게 세워야 할지 두 분과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1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죠. 비상계엄 소식. 사실 할 정도로 가짜뉴스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두 분에게 그래서 더 궁금한 게 그날의 기억 어떠셨는지 먼저 이호동 의원님. 저는 이제 그때 딱 뭐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는데 네. 10시 한 20분 이 정도였는데 제가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있었거든요. 예. 뉴스 보는데 갑자기 화면이 딱 전환되면서 뭐 자막으로 이렇게 뭐 계엄 선포 네. 뭐 이렇게 나왔던 네.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휴대폰을 막 보는데 친구들 중에서 이제 뭐 국회에 있거나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국회 가서 이제 현장 영상을 막 이렇게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고 사실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조금 어설픈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친구들한테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달받고 이렇게 할 정도였어가지고 이게 진짜 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예. 최원영 특보님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저는 뭐 그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보다 이제 국회에서 군인들이 이렇게 들어서고 시민들이 막아서고 하는 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게 대한민국이 맞은가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게 한 40-50년 전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로 볼 때. 그래서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위기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아니 아직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잖아요. 뭐 계엄을 한다 그런 게 사실은 언론에서 조금씩 나왔던 얘기가 있어가지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누가 하고 있구나 이제 그래서 굉장히 긴장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예. 어쨌든 뭐 두 분 다 굉장히 놀랐다는 그렇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흘렀습니다. 그런데 계엄 이후에 사회적 불신, 정치적 분열은 더 심화됐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일단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최원영 특보님. 그거는 이제 그 계엄 자체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이 이제 굉장히 컸고 이제 그 충격을 이제 정치권에서 좀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백한 내란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국힘당 쪽에서는 이제 안 그런 면도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계속 그 내란에 대해서 뭐 재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신속하게 좀 우리 국힘당 쪽에서도 뭐 국민들 여론이 뭐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과도 하고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뭐 일부긴 합니다만 뭐 윤어게인 이런 얘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사회적 불신도 정치적 분열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동 의원님. 사실 계엄 그 사건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도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그 이전부터 이제 우리 한국 정치 하에서 뭐 대통령, 여당, 야당 하고 갈등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엄을 기재로 해서 아마 폭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특보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사법적 단죄라는 거는 수용성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수용성을 하려 그러면 절차적인 부분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야 돼요. 근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 조금 더 수용성 있게 다가올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초시계를 놓고 변론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사실은 의회에서밖에 못 봤던 부분이었거든요. 국회나 의회에서 초시계를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했었다 그러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뭐 내란 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서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누구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이고 오늘도 아마 지금 구속영장 심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포함해가지고 뭐 좀 이따 만약에 얘기할 기회가 된다 그러면 네. 정치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있고 저는 하나 여기 짚고 싶은 것은 사실은 민주당의 그 말할 수 없는 저는 폭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수 의석을 가지고 했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부여받은 그 권력을 가지고 예산안을 뭐 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국무위원을 줄 탄핵 뭐 30번을 남발하고 저는 그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완전히 탄핵 심판 탄핵에 제청하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국무위원을 탄핵의 심판에 올리는 국회의원도 표결에 동의하는 그런 부분들도 차제에서는 만약에 헌법이 개정된다 그러면 그쪽도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절차상의 부분을 좀 지적하신 것 네, 같은데. 근데 그 부분도 예. 그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하신 뭐 탄핵 그런 부분도 말씀하시지만 그런 것도 사유가 있어서 하는 거고 이제 네. 중요한 거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재의요구를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김건희 그 전 대통령 전 영부인 특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국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계속 그걸 거부했어요. 사실 그때 윤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하고 그때 제대로 법률을 통과돼서 했었으면은 아마 저는 계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우리가 뭐 계속 줄 탄핵을 하고 그런 거 이전에 똑같이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 의원님 계시지만은 국민이 여당 우리 그 당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200명을 선출해 주신 거예요. 그럼 국민의 뜻입니다. 그래서 법안에서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그 법안을 의결을 했어요. 그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계속 그거를 제의요구하고 거부하고 하시니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계속 폄하화된 거죠. 예. 뭐 어쨌든 이제 두 분 입장에서는 각 당의 입장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국민의 입장에서 좀 네, 볼게요. 그렇다면 어쨌든 국민 불안, 경제가 위축되고 투자 심리가 나빠지고 이런 보이지 않는 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치권에서 져야죠. 그리고 저는 뭐 한 말씀 드리면 예. 그 아까 방금 특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도권 내에서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네. 이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착오적이라서 지금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될 부분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배경에 대한 부분도 저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지금 현재 뭐 투자 심리도 악화되고 특히나 이제 우리 대외적으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네. 이런 부분들 특히나 정치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편안하게 경제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극단으로 치닫고 싸우고 대립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같고 예. 당연히 당시에 그 계엄 당시에는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저희 현재 야당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최현우 특보님. 그렇죠. 그게 뭐 결국 비상계엄 이후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니까 비상계엄을 네. 처음에 이제 계획하고 집행한 사람들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당 내에서도 같이 동조한 분들이 있으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야 되고 사실 그때 제가 이제 경기자유구역 청장을 했었지만 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투자를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투자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당연히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예. 정치적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면 뭐 우리 당까지도 이렇게 포함하시는 그런 건 뉘앙스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분명히 나눠서 해야 돼요. 민주당하고 그 당시 여당하고는 전혀 그 다르다는 생각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에 대해서는. 그렇죠.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반대했으니까. 그날 있었던 사건에 대한 책임에 그렇죠. 대해서는. 다만 그 전제되는 사실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지금 뭐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에도 막상 운영해 보니까 어렵다. 특활비 원복시킨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럼 왜 그렇게 다 전부 다 삭감하고 아예 사지를 절단해 버리는 식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성의 목소리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계엄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또 아무런 그러면 다 의석 줬기 때문에 4년 동안 막무가내로 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권 자체에서의 어쨌든 자성의 목소리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신 것 같고, 이 부분도 좀 짚어보죠. 처벌 없는 계엄은 선례가 되고 책임 없는 권력은 반복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내란 책임자 처벌 꼭 필요한가 아니면 이 처벌이 혹여라도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의 시작이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지적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을
책임자는 꼭 처벌을 봐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걸 처벌 안 하면 다음 대통령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문제로 지금 우리나라 헌법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그 고통을 받고 했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을 처벌하고 당연히 책임을 지게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예. 그걸 가지고 뭐 새로운 정치 보복이라고 그러고 새로운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의원님. 네, 정범 아주 그 핵심적인 요체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필요하죠. 예. 근데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인 것이고 아. 그런 부분들을 아주 절제되게 하되 그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용성 있다고 하면 그 일견 정파에 따라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차후에 나중에 결론이 나왔을 땐 거기에 수용하고 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그런 목소리를 같이 내줘야 되는 건데 일방적으로 한쪽을 완전히 몰아붙이면서 한다 그러면 나중에도 마무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경이 예. 저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에 계엄권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 완전 비상대권으로 있는 건데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가능할까? 이런 부분이 법조인으로서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행 체계하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두고서도 사실 논란이 있었죠. 네.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건에서 만약에 가담했다고 다만 이제 군경 같은 경우에 특수한 조직인 것이 명을 받으면 기본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지금은 뭐 그 복종 의무를 없애고 이런 부분 말씀하시지만 위법인지 불법인지 그 순간 자체에 검토할 시간 여력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특수한 직렬한테 책임을 너무 과하게 묻는 것은 다 같이 좀 자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군경에 한해서. 특히 군경에 한해서.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뭐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판에 있어서 공정하게 하고 네. 투명하게 하고 뭐 철저한 증거 저는 그 부분 동의하고 우리 민주당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 과정에 있는 거죠. 네. 그러고 이제 근데 군경의 문제는 조금 일반 공무원하고 전혀 틀리죠. 군인하고 경찰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첫 번째 의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옛날부터 우리 군인들에 의해서 우리 헌정 질서가 파괴된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는 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다 동조한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는 군인들 중에서 동조하지 않고 저항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법제도 같은 거를 개선할 때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처벌과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계엄으로 발생한 인권 논란, 정치적 갈등에 대해서 정치권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최원영 대표님. 당연히 그거는 뭐 잘못된 부분은 사과하고 예. 그 자꾸 정치권이라고 얘기하시면 예. 저희는 좀 억울합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분명히 우리 사과하라고 얘기를 했고 네. 지금이라도 벌써 이제 우리 아시지만 국힘당 내부에서도 그런 여론이 있으시잖아요. 지금이라도 1년 지났으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잘못된 거는 사과하고 또 국힘당 내부에서도 또 바른 생각 있으신 분들이 있고 또 안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그런 분들은 정리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그 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여당이었기 때문에 이 책임을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당연히 그 부분에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저는 이게 그 계엄이라는 거는 결국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착오적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네. 그 전에 있었던 부분들도 정치권이 통합해서 같이 하려고 하면 예. 좀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아시다시피 이 지금 제가 또 이 말씀드리는데 탄핵 29번 한 케이스가 없어요. 역대 아까 40년 만에 계엄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역대 모든 행정부를 합쳐보시더라도 지난 대수에서 민주당에서 한 그 탄핵 남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역대를 통산하더라도 이게 보다 못 미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들이 지난 그 행정부 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꾸 이제 탄핵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배경 부분하고 이제 그 네네네. 부분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분명히 아까도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탄핵 얘기할 때도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을 계속 재요구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대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했으면 저는 계엄까지 안 왔다고 생각해요. 그때 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 김건희 여사 그런 문제 같은 거를 빨리빨리
같은 우리 국힘당 쪽에서도 빳빳이 정리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그걸 계속 끌고 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디죠? 군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당시 국힘 내부에서도 그렇죠. 예.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똑같은 그런 게 있는 거지. 그거를 예. 뭐 자꾸 그 과거 얘기를 하시는 거는 지금은 조금은 좀 저 생각에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에 내란정당 해산을 꺼내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이제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근데 과도한 내란몰이로 봐야 되냐, 정당한 내란청산으로 봐야 되냐 이렇게 질문드리면 또 어떠실까 싶습니다. 결이 같긴 한데 네. 예, 의원님. 과죠. 저는 이 영장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지금 특검의 논리가 성립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계엄을 선포하는 이꼴 내란이다. 첫째는. 예. 그래서 계엄 선포 즉시 해제 표결할 의무가 자기 의무가 성립해야 된다. 첫 번째가 이것이고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런 표결 사안에 대해서 의총하고 당론으로 정하든 혹은 자유 표결을 하든지 하는 그 절차는 국회든 뭐 도의회든 너무나 당연한 절차인 것이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제 표결할 자기 의무가 당시에 있었냐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개별 헌법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의원이 해제 표결을 꼭 해제 표결에 찬성 가부가 있다 그러면 네. 가에 꼭 투표할 의무가 당시에 있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제는 다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무렵에 어떻게 이쪽에서 알 수 있었냐 이런 말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최원영 특보님. 저는 뭐 추경호 전 뭐 대표님 케이스가 아니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내란정당 해산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헌정질서가 그 당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국도의 혼란으로 빠졌을 때 사실은 네. 그거를 막을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막을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막지 않고 동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대표님께서 하신 생각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뭐 책임을 지우고 사과를 하고 그렇죠?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고 그런 과정이 있으면은 우리도 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점점 갈수록 더 거세지고 있어요. 뭐 일정 부분이긴 하지만 윤언액인 얘기도 나오고 계속 장외투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이제 내란 문제가 됐는데 책임지는 부분은 결국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정당 해산한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극단적인 조치예요. 아시겠지만. 네. 하지만 또 그보다 더 극단적인 게 사실은 또 비상계엄이고 국가적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우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게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로 정당하게 그렇죠. 요구하고 있다. 네, 정당 요구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그 3대 특검의 활동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뭐 지금 진행 중이니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호동 의원님. 지금까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빈소리가 요란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 규모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지방검찰청 인천지검이에요. 거기가 네. 115명인데 거기보다 커요. 거기보다 크고 인천보다 더 큰 규모의 그 수사인력 570여 명이 활동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좋은 거 봤습니다. 증거를 확보할 때 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 있고 유죄 입증에 지킨 수사기관에 있는데 수사기관끼리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구나. 특검이 특검을 압수수색하더라고요. 특검이 가지고 있는 확보한 증거를 가지기 위해서 이 부분 이번 특검에서 처음 봤고 이거는 나중에 저는 형사사법적으로 평가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계속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게 수사 기소 분리가 마치 큰 어마어마한 아젠다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검찰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격화하는 걸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과 기소권 내지는 기소 이후에 공소 유지권이 한꺼번에 다 있는 조직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원호 특보님. 네, 뭐 그런 미시적인 것도 있지만 이게 네. 뭐 그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 그리고 최상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연관된 분이 연관된 사람이 누군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권력이 부패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뭐 이게
그 미시적으로 아까 우리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뭐 인천청에서 와서 뭐 한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임을 지우고 다시는 이러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의 특검 수사를 해서 네. 정확하게 정당한 절차로 책임을 해서 수사를 해서 책임을 지우는 게 그게 의미 있는 거지. 예. 그 외적인 거 뭐 그런 거를 상당히 저는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바람직하고 빨리 좀 절차가 진행돼서 빨리 예.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네, 예. 네, 네. 민주주의는 선언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합니다. 계엄 1년 한국의 민주주의는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제는 적지 않아 보입니다.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끝으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원호 특보님. 다시는 뭐 이제 그런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엄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엄 선포 같은 경우 이제 국회 자동 소집 또 자동 심사 그리고 특히 군 검찰 예. 이런 권력 기관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 보완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호동 의원님. 뭐 어쨌든 이 과정을 보면서 국민은 성숙했던 것 같은데 정치권 여전히 갈등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정치 정상화가 시급하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그런 부분 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거 경기도의회는 그래도 그나마 하는 것 같거든요. 뭐 계속해서 앞에서 소리 지르고 막 하다가도 저녁에 얘기도 하고 해요. 근데 이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국회가 오히려 더. 예전에 국민들은 국회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비춰지지가 않나요? 어떻게?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막 상대를 예. 막 싸울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배격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정치 회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회복이 필요하다. 앞서 특보님 잠깐 제가 말을 끊은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부탁 뭐 해주실 얘기 있으시죠? 예, 그겁니다. 저도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은 훌륭히 지켜내셨잖아요. 네. 그래서 시민들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서로 이제 여당 야당이 타협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제 신뢰성도 회복하고 이제 그런 노력이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이제 다 돼서요. 두 분 뭐 혹시 오늘 계엄 1년 맞춰서 간단하게 뭐 한 말씀 정도라도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리다 못 드린 예. 부분이 있으면 상대방 정치권 말고 있잖아요. 예. 정치권 뒤에 있는 지지자들 그 국민들도 포용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특보님. 예, 저는 내일이 이제 12월 3일 1년 됐는데 우리가 그 지난 1년 동안의 그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고 정말 대통령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여야가 서로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빨리 갖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짜고짜는 민생회복지원금 그리고 계엄 1년을 키워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동 경기도의원 그리고 최원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와 함께했습니다.